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5월에 팔고 11월에 다시 사기를 반복한 사람과 그냥 사서 안 판 사람의 최종 자산 비율입니다. 1950년에 같은 돈으로 출발했다면 안 판 쪽 계좌가 격언을 충실히 지킨 쪽보다 2배가 넘게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7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따른 격언 하나가 한 사람의 노년을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요,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이 250년 묵은 격언은 전 세계 모든 경제 매체의 헤드라인을 또 한 번 점령합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 팔고 떠나라. 이 격언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시에 가장 비싼 격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나스닥과 매그니피센트치를 매일 움직이는 사람들,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메타의 저커버그, 아마존의 앤디 제시 같은 사람들이 5월에 던지는 한마디 가이던스가 250년 전통의 격언을 매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격언이 어디서 시작됐고 통계적으로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빅테크가 왜 이 시즈널 룰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지 정량적으로 해부해봅니다. 시작은 1776년 9월 영국 도캐스터의 한 경마장이에요. 그해 처음 열린 세인트 레저 스테이크스는 영국 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레그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서 깊은 경주인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경마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익숙한 그 격언의 원래 전문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이에요. Sell in May and go away, come back on St. Leger's Day. 5월에 팔고 떠나라, 세인트 레저의 날에 돌아오너라. 이게 격언의 본질인 겁니다. 통계적 발견이 아니라 250년 전 영국 상류층의 휴가 일정이었던 거예요. 런던을 떠나면 시장 대응이 안 되니까 미리 포지션을 정리해놓고 떠나던 습관이 어쩌다 21세기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유명한 시즈널 룰로 박제돼 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격언의 출생증명서예요. 자, 이제 정량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이 격언을 학술적으로 처음 정면에서 검증한 게 2002년 American Economic Review에 실린 한 논문인데요. 네덜란드 경제학자 스벤 보우만과 벤 야콥센은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전 세계 37개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통째로 분석해버립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37개국 중 36개국에서 11월부터 4월까지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이 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초과해버린 겁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학술 논문이 격언을 인정했으니 격언대로 매매하면 이긴다는 결론, 정량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하고 그 차이를 트레이딩 룰로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평균이 양수인 시장에서 시간을 빼는 것 자체가 가장 비싼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1928년 이후에 더 긴 시계열을 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약 플러스 2.4%, 11월부터 4월까지가 약 플러스 5.2%. 안 좋은 6개월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거예요. 단지 더 좋은 6개월보다 양의 기대값을 가진 6개월을 75년 동안 걸은 결과가 한 사람의 노년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보통 학계에서는요, 발표된 아노말리는 시장이 알아채는 즉시 차익 거래로 사라진다고 봐요. 근데 보우만과 야콥센의 1998년 데이터 이후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웃 오브 샘플 기간에도 37개국 전부에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사라지긴커녕 일부 학자들은 더 강해졌다고 보고한 겁니다. 오히려 최근 기간으로 좁혀볼수록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수익률 격차가 평균 4%포인트 안팎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격언은 진짜인데 따라가면 손해. 모순처럼 들리는 이 현상의 답은 시장 밖에 있는 시간의 비용에 있는 겁니다. 5월부터 10월의 평균 수익률 플러스 2.4%는 무위험 이자를 차감해도 양수인 겁니다. 그 시간을 시장 밖에서 보낸다는 건요, 양의 기대값을 가진 자산에서 빠져나와 더 낮은 기대값의 현금에 머무는 행위인 거예요. 시즈널 알파를 일부 잡을지언정 더 큰 시간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더해 매번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 단기 양도세, 시장 타이밍 실수까지 누적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정적 반전이 등장합니다. 나스닥 100과 5월의 관계예요. 1986년부터의 나스닥 100 데이터를 보면요, 5월 한 달 평균 수익률이 약 2% 안팎으로 양수이고 상승 확률은 60%대 후반으로 1년 12개월 중 상위권에 들어가요. 1990년 이후 데이터로 좁혀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요, 2016년 이후 이 패턴이 더 강해졌다는 점이에요. 광의의 시장에서는 5월부터 10월이 약한 구간이지만 나스닥과 빅테크는 그 약한 구간의 첫 달인 5월에 오히려 평균 이상의 알파를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통쾌하게 뒤집히는 거냐? 메커니즘은 두 가지예요. 하나, 1분기 실적 시즌의 절정이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빅테크 핵심 기업들의 발표로 끝나는 겁니다.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5기업이 줄지어 어닝과 가이던스를 던져버리면 그 결과를 받아낸 시장이 5월의 가격을 재조정해버려요. 둘, 2020년대 들어 본격화된 AI 자본 지출 사이클의 가이던스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집중적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데이터 센터 캐펙스, GPU 발주 규모 같은 숫자들이 5월의 시즈널 약세를 상쇄하고도 남는 모멘텀을 만들어버립니다. 물론이요, 5월부터 10월이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폭락 다수가 이 구간에 일어났어요. 1962년 5월 케네디 슬라이드, 5월 28일 단 하루에 다우가 5.7% 폭락. 1961년 말 고점에서 1962년 6월 저점까지 S&P 500이 약 28% 빠지면서 5월, 10월 구간이 그 낙폭의 한가운데였어요. 1970년 5월의 저점, 1968년 11월 고점에서 약 36% 하락. 1987년 10월 19일의 블랙 먼데이, 다우가 단일 거래일 22.6% 폭락하면서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세션 최대 낙폭 기록. 2008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다우 18% 하락, 주간 기준 사상 최악. 2022년 1월 고점부터 10월 저점까지 S&P 500은 25%, 나스닥은 36% 하락. 이 사례들이 격언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통계가 말하는 진실은 정반대인 겁니다. 위 사건들은 평균이 아닌 거예요. 평균 플러스 2.4%라는 숫자 안에는 끔찍한 마이너스 6개월과 폭발적인 플러스 6개월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962년에 27%를 잃은 시기도 있지만 1982년 8월부터 시작된 위대한 강세장의 첫 6개월이 들어있던 시기도 있는 거예요. 시즈널 룰로 시장에 들고 나기를 반복하면 후자를 놓치는 비용이 전자를 피해서 얻는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250년 묵은 격언의 진실은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시즈널리티는 진짜이고 학술적으로 검증됐고 발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사실이 트레이딩 룰로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 밖에서 보낸 시간의 기회비용이 격언이 약속하는 알파보다 압도적으로 커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듣게 되는 매그니피센트 7 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들이 던지는 어닝 가이던스와 캐펙스 숫자가 곧 나스닥의 5월 곡선이 되는 겁니다. 250년 전 영국 신사들의 휴가 습관이 만든 격언보다 그들의 결정 하나가 시장에 훨씬 큰 무게를 갖는 거예요. 시청자가 보는 모든 주가 차트의 5월 모양이 결국 이 사람들이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시황 분석에 더해 경제 전반의 흐름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이 채널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